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62%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7만 9,5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21만 8천 주 정도 나왔고, 지금 펩트론이 32만 4천원에서부터 27만 2천원 사이를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하단권에 내려올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스마트 대포 기술 부분에 대한 게 본계약권이 나오는 게 기다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신중론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섹터에 있는 바이오들이 좀 주저앉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간 밑으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가 뭐 신용잔고 부분이 약간 눌렸지 OBV 수치가 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매수 타점에 대한 거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지션 부분이 우선 중요하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 펩트론의 시가총액을 약 12조 원까지 보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영업이익 부분이 뭐 한 5천억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멀티플 30배만 때린다라고 해도, 펄을 갖다가 30배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 15조 원까지 본다라고 하니까 12조 원까지 준다라는 건 그렇게까지 과대평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매집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펩트론이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와가지고 시가총액을 7조 원까지 반영 처리를 시키면서 올라간 건 안다. 근데 만약에 일정 자체가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스케줄적인 부분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주가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 빠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투매할 생각을 하지 말고 추가 매수세를 나는 저점에서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라일릴리하고 펩트론하고의 협업 부분에 대한 거 진행 처리되는 거, 거기다가 스마트 대포 기술의 지속 가능형 치료제 부분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펩트론이 그거를 못 해내면은 주의 1회 제형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라일리는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월 1회 제형 부분에 대한 게 협업 처리를 다 하면서 지금 거의 출시 단계에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일라일리가 뒤로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에서 올려쳐가지고 시가총액 15조 원을 향해서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부터 쭉 보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세,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평선 상단 구간 찍고 나서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아래꼬리에서 다시 수급 처리 들어가는 포지션이고요. 지금 이거를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단기 차익 매도는 거의 다 출회됐어요. 원래 쳤었을 때 단기 차익 매도, 단기 차익 매도, 단기 차익 매도, 단기 차익 매도, 단기 차익 매도. 근데 이 정도까지 단기 차익 매도 나왔다라는 거. 근데 OBV 수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용잔고가 눌렸기 때문에 거래량만 눌렸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꼬리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주봉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여기에서 수급, 여기에서 수급, 여기에서 수급 처리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에서 하방권을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하방권에서 상단 포지션으로 추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OBV 수치가 올라가고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수급 처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도 턴어라운드를 시키면서 따라잡기 투자가 들어올 건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여기 지금 선물 포지션에서 보시면은 한 10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또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서부터 9시 30분까지 올렸다가 조금 매도세가 나가면서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돌리는 것 같았는데, 또 10시까지 해가지고 위로 상방으로 완전히 올렸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현재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18,500 계약권에서부터 18,700 계약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2,000 계약에서부터 2,100 계약권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려야 되고요. 기관들은 지금 급등이 나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눌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눌리지 않아요. 왜?
개인들도 보면은 들어오고 있고, 개인 자금이 지금 예탁 자금이 73조 원에 융자 잔고가 22조 원입니다. 개인 자금이 기관 자금보다 더 많아요. 근데 개인 자금을 눌러가지고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고 저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누르는 건데,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에도 똑같이 갖고 들어와 버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PBR 부분에서도 1.14배 코스피가 코스닥이 1.93배밖에 안 되면서 저평가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첫 인하 진행되고 나서 동결 처리 6개월 이후에 올라갔었던 거, 인하되고 나서 3개월 뒤에 동결 후에 올라갔었던 거, 첫 인하되고 나서 1개월 동안 동결 후에 올라갔었던 걸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면은 지금 매도세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기관들이 따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신용반대 매매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에 신용잔고가 약간 눌려가지고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장대 항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하반기 때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거는 본계약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공장 완공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때 유상증자 진행했었을 때 한 10배 정도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가지고 그 완공 시점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월 1회제형 주사제 바이알당 1000달러예요. 이거를 지금 공장 캐파를 봤었을 때 1000만 바이알 정도를 생산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 매출액은 10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 마진 부분이랑 유통 부분까지 뺀다라고 하면 5조 원 정도는 남아요. 말 그대로 50% 정도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 때려버리면 5천억 정도 남는데, PER을 첫 해는 30배 정도 받으니까 시가총액 15조 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가총액을 뭐 한 3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멀티플을 당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 멀티플을 당겨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승 랠리를 펼칠 건데,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수급상만으로 봐도 여기 37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뛰어서 올려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의 하단 구간 있는 포지션과 상단 구간 있는 포지션 가져가면서 올려쳤을 때 단기 차익 매도, 올려쳤을 때 단기 차익 매도 충분히 출했됐다. 그랬을 때 여기서 타점 구간 잡아가시고 신용잔고 올라올 때 급등 현상 나오기 전에 한 번에 매집성 가져가자.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펩트론이 뭐 영업이익률로는 좋은 기업이 아닌데 미래의 멀티플을 받쳐가지고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 처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 포지션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27만 2천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라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거 필리조선수 측에서 아직 수주권이 안 나왔는데 지금 대한조선도 7,100억 정도의 수주권이 나오고, HJ 중공업 부분도 수주권이 나온 거 보면은 7조 원 정도로 투자 처리한 필리조선수 측에서 하나오션으로 수주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스케줄 나오기 전에 먼저 제가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3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은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치료 제약하고 6,660억 원 규모의 기술 계약 종료 처리 나왔다, 뭐 루프원 국내 출시 임박 나오는데 이런 게 전혀 주가 반영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주가 반영에 대한 거 펩트론은 딱 금리하고 일라일리 것만 봐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스케줄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 정도면은 잡을만 하다. 금리 인하 부분도 아예 진행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또 한 번 진행합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하는 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그때 V자 반등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우선은 수급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펩트론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